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왕조나 민족, 국가 등을 단위로 구성하던 그간의 역사 서술 방식에 문명이 추가되었다. 문명사 연구로 가장 성공한 역사가라면 아널드 토인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모든 지구 문명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그런데 토인비를 이야기하자면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오스발트 슈펜글러이다. 슈펜글러는 1918년 서구의 몰락이란 책을 써서 유럽 지식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토인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슈펜글러를 알아야 하지만 그의 책을 권하지는 않는다. 읽기가 너무 힘든데도 얻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 그는 역사서술의 기본 단위가 문명이어야 하는 이유도 서구 문명의 몰락이 임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서유럽 문명 중심의 세계사 서술 방식을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서구 문명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인비는 비범한 사람이어서 슈펜글러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인류 문명의 역사 서술에서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났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지켜보면서 문명의 역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1921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1930년 지필에 착수해 1934년 첫 세 권을 출간했고 1954년 마지막인 10권을 펴냈다. 지도와 지명, 색인을 담은 제11권과 역사 연구자들의 비판에 답하는 제12권까지 더하면 무려 40년을 쏟아부어 역사의 연구를 만든 것이다. 역사의 연구는 단순한 세계사가 아니다. 문명의 백과사전이다. 소멸했거나 살아있는 모든 문명을 탐사했다. 인명, 지명, 색인을 별도의 책으로 내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책의 가장 큰 약점은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 연구자들 말고는 원본을 읽는 이가 거의 없다. 현존하는 문명과 한때는 번영했으나 소멸해버린 문명을 포함하여 그가 알았던 문명은 21개였다. 토인비는 이 문명들이 언제 어디에 존재했으며 특징은 무엇이며 흥망성쇠의 과정, 다른 문명과의 접촉, 현재와 과거 문명 사이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했다. 역사의 역사에서 이런 작업을 시도한 사람은 토인비가 처음이었다. 토인비는 역사는 기록이고 과학이며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토대로 흥미로운 드라마처럼 문명의 역사를 썼다. 그는 다른 역사가들과 달리 문명의 흥망성쇠를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환경 변화와 다른 문명에 대한 대응 방식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명 내부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도전과 응전의 패러다임을 창안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문명은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의 산물이며 탄생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토인비의 패러다임에서 문명의 흥망은 창조적 소수자,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세 집단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여기서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 속에서 억압당하는 노예, 농노, 빈민, 노동자 등을 말한다.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 밖에 있으면서 대항하는 외부 집단으로 지배적 소수자는 그들을 야만인이라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냉전 체제를 낳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냉전으로 덮여있던 문명 충돌 현상이 역사의 전면으로 불거졌다. 그러자 토인비의 이론은 현실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문명의 공간적 접촉을 다룬 역사의 연구 재구편을 국제정치학의 무대로 불러낸 사람은 세뮤얼 헌팅턴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학자다. 1996년 문명의 충돌을 발표하여 냉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를 내놓았다. 그런 면에서 문명의 충돌은 역사책이 아니라 국제정치학 책이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미래 설계에도 참고가 되므로 역사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헌팅턴에 따르면 문명은 인간에게 동질적 정체성과 귀속감을 주는 총체적 생활 방식이다. 헌팅턴은 토인비와 같이 문명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현존 주요 문명으로 8개를 들었다. 그는 동시대 문명들의 관계 변화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해 적대적 격돌로 진전되었지만 결국 호혜적 교섭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혜적 교섭 단계라 해서 문명 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지적 충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은 세계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헌팅턴은 다문명 세계 체제에서 일어나는 문명 충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질학 이론을 가져왔다. 지구는 뜨거운 액체 덩어리를 몇 개의 판 구조로 된 암석이 둘러싸고 있으며 판과 판이 마주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원리도 그와 같다고 보았다. 헌팅턴의 주요 8개 문명을 1차 판이라고 보면 1차 판 내부에도 문화적 차이를 경계선으로 맞닿은 2차 판들이 있다. 2차 판 내부도 균질하지는 않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을 막으려면 인류 사회가 이미 다문명 체제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층선 분쟁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살인과 강도, 절도를 금지하는 등 인류에게 보편적 성향과 공통 윤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보편적 성향인 자기중심성, 부족 본능, 물질적 탐욕, 지배욕 등도 있다. 역사는 인간의 상충하는 본성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토인비가 제시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셈이다. 그래서 헌팅턴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문명 세계 체제를 인정하고 문명 간 상호 존중과 공존 추구를 주문한 헌팅턴의 이론이 큰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전쟁이 문명과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